두 점 사이의 거리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문제가 이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같은 거리에 있다.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입니다. X축 위의 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AB,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AB의 길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 A라는 점이 있어. 여기 B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어떤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이 알고 봤더니 이렇게 거리가 같아진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얘를 P라고 합시다. A, B 사이의 거리가 아니고 AP와 BP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상관이 없고 두 점에서 같은 거니까 이 점에서의 거리와 이 점에서의 거리가 같아진다는 얘기지. X축 위에 있는 점을 예를 들어서 P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A, B 이런 거는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구하면 안 되나요? 구해도 되죠. 문제 풀다가 갑자기 하품해도 되죠. 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냐면 AP는 BP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P라는 점을 보면 그냥 X축 위에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특별히 좌표가 주어져 있진 않죠. 좌표를 만들어줘야 돼요. 뭐 당연히 숫자로 만들 수는 없겠지. X축 위에 있는 점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을 문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냐 하면 Y좌표가 0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점을 뭐라고 두면 되느냐면 A, 0이라고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X축 위에 있는 점을 만들어줄 때는 A, 0 이렇게 보통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Y축 위에 있는 점도 굉장히 잘 나와요. 여기는 X축이라고 되어 있지만 Y축 위에 있는 점도 잘 나옵니다. 이랬을 때는 0, A 이런 식으로 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으면 그냥 A, B라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겠죠. 세 번째 뭐 원은 잘 안 나오니까 특별한 직선 여기는 지금 y는 x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직선 위에 있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 y는 fx 이런 식으로요. 이 fx라는 게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좌표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뭐 a, b라고 하고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줘도 되는데 보통은 a, fa라는 식으로 만들어줘요. 뭐 예를 들어서 y는 3x 플러스 1 위에 있다라고 하면 x좌표는 a라고 두고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3a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a, 3a 플러스 1이라고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요렇게요. 보통은 x축, y축이 많이 나오고요. 어떤 일반적인 직선의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렇게 만들어준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뭘 하면 된다? AP는 BP라고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Y는 X 위에 있는 점은 얘도 P라고 해봅시다. 얘는 그럼 좌표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X좌표를 A라고 하면 A 대입하면 Y도 A가 되는 거죠. A, A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1번. AP는 BP인데 어차피 제곱을 해도 똑같아지겠죠. 제곱을 해도 제곱을 하는 이유는 루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면 당연히 루트가 생긴단 말이야. 그 루트를 없애주려고 AP의 제곱은 BP의 제곱이라고 식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왜 제곱을 하느냐? 뜬금없이 루트 없애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AP를 구해보면 공식 알죠? A-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4가 되겠네요. 그것과 BP를 구해보면 BP A-3의 제곱 플러스 0, 4니까 4의 제곱 16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A가 들어있는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이게 2차 방정식은 아니고 A제곱이 지워져서 1차 방정식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4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A제곱이 지워지는 게 보이죠? 마이너스 6A는 4A가 될 거고요. 이거는 5를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9 플러스 16 빼기 5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4A가 20이 되는 거네요. 그럼 A는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P가 5,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방법은 똑같아요. 제곱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원래 선분 AP의 길이에는 루트가 들어있는데 그 루트를 없애려고 양변을 제곱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AP의 길이를 구하면 A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 BP를 구해보면 A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AP, BP는 아니에요. AP의 제곱, BP의 제곱인 겁니다. 제곱을 미리 한 거예요. 루트를 없애려고. 전개를 해주면 A제곱 4A4, A제곱 2A1. 요 정도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정답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A제곱. 대체로 A제곱들은 다 지워져요. 그래서 AA를 모아보면 여기는 2A가 되고 플러스 6A가 되는 거니까 8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되는 거고 넘어가서 4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A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뭐란 얘기예요? 2분의 1, 2분의 1이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면 AB의 길이를 구하면 절대로 안 돼. 그 길이는 상관이 없어. 문제풀이하고는. 문제에서 왼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앞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고 돼 있어서 AP와 BP의 길이가 같아지는 겁니다. 자, 또 거리를 구하는 문제 중에서 유명한 문제가 바로 두 번째에 있는 삼각형의 모양.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삼각형의 모양. 어떤 삼각형이냐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세 점이 주어져 있으면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요. 대체로 정답을 미리 써주면 삼각형의 모양에 대한 정답은 뭐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종류가 이렇게 많지가 않죠. 이름이 붙어있는 삼각형이라는 게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직각 삼각형,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런 것들이 보통 답이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든가 정삼각형이 된다든가 직각 삼각형이 된다든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든가. 간혹 가다가 정답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직각 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 틀려요. 정확하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써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직각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내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대부분 이런 정도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면 세 변의 길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거의 필수가 되는 거죠. A, B, C. 삼각형이 이렇게 A, B, C가 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 세 변의 길이가 알고 봤더니 다 똑같아. 그럼 정삼각형이 되겠죠. 얘랑 얘가 똑같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 얘는 달라요. 얘랑 얘는 똑같아. 얘까지 같으면 정삼각형이겠죠. 얘네들이 똑같아.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알고 봤더니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 그러면 어딘가에 직각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럼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면서 여기랑 여기 길이도 똑같아. 그런 경우에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세 점이 주어져 있으면서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모양을 물어보는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해줘야 된다고요. 선분 AB도 구하고 선분 BC도 구하고 선분 AC도 구하고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한 다음에 세 변의 길이를 비교를 해줘야 돼요. 똑같은 게 없나?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진 않을까? 이런 식인 거죠. 해봅시다. 자, 일단 선분 AB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십시다. 일단 루트가 있겠죠, 당연히. AB의 길이니까 이렇게 빼서 2가 나오죠? 제곱해서 4. 빼면 2가 나오죠? 제곱해서 4. 그래서 루트 8이네요.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보십시다. 보통 물어보죠. 이거 2루트인데요. 네, 그냥 두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또는 길이가 같다는 걸 확인할 때도 루트 8을 2루트 2로 안 고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선분 BC의 길이를 또 구해보십시다. 빼면 4가 되는 거고요. 제곱해서 16. 빼면 4가 되고 0 되는 거 아니에요. 더하는 거 아니고 빼는 거야. 뭐 4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은 거니까 16 되는 거니까 루트 32가 되겠죠.
마지막 선분 AC의 길이도 구해보십시다. 루트가 있을 거고요. AC는 이렇게 빼면 6 되는 거니까 36. 빼면 2가 되는 거니까 4. 그래서 루트 40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일단은 같은 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같은 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게 있건 없건 간에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고, 두 번째로는 같은 게 있어도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얘는 제곱하면 40이 되고요. 얘는 제곱하면 32가 되고 얘는 제곱하면 8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하면 얘가 되잖아.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만약에 길이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면 정답이냐? 정답은 아니고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는 거냐면 AC의 길이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얘가 빗변이 되는 거지. 얘가 빗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분 A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라고 답을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삼각형 그림 표시하지 말고 한글로 쓰세요. 선분 A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라고 써야 완벽한 답이 되는 거예요. 선분 A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또는 선분 AC를 빗변의 길이로 하는 빗변의 길이가 선분 AC인 직각삼각형. 그것도 써줄까? 빗변의 길이가 AC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답을 써줘야 돼요. 또는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답을 써줘야 돼요. AC가 빗변이라면 당연히 그렇잖아.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빗변이면 여기가 직각이 될 거 아니야. 그지? 빗변이 AC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B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C가 빗변이라는 얘기는 각 B가 90도란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A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또는 빗변의 길이가 AC인 선분 AC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답을 쓰든가 아니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답을 쓰든가 이런 형태로 답을 써줘야 돼요. 직각삼각형이네.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면 틀릴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은 누가 빗변인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또는 90도도 누가 90도인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정확하게 특정 지어줘야 돼요.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가 AC인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어야 정답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